한 달간 이어진 내 싸움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내 말을 믿지 않는 아들, 점점 망가져가는 강아지, 그리고 내 앞에서만 웃는 며느리의 얼굴. 그 웃음 뒤에 숨어 있던 진짜가 드러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죠. 큰일 날 뻔했던 제 지난 이야기로 만든 오디오북 들어봐 주시겠어요? 좋아요와 무료 구독으로 이야기를 함께 이어가 주세요. 경기도 외곽의 작은 마을은 언제나 고요했습니다. 산과 들이 어우러진 이곳에서 윤정이는 남편을 떠나보낸 지 벌써 3년째 백구와 함께 조용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죠. 마당에 심어둔 장미꽃이 제법 피어나고 뒷마당 텃밭에서는 상추며 토마토가 싱그럽게 자라나는 계절이었습니다. 백구야, 우리 점심 먹을까? 정희는 부엌에서 밥을 퍼내며 백구를 불렀어요. 하얀 털에 검은 점이 콕콕 박힌 중형견 백구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정희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남편이 데려온 이개는 이제 정희에게 유일한 가족이나 다름없었죠.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함께 산책을 나가고 함께 잠자리에 들기도 하는 소중한 동반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뭔가 특별한 날이었어요. 서울에서 일하는 아들 지훈이 오랜만에 집에 온다고 연락을 했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결혼을 앞둔 예비 며느리도 함께 데려온다고 했습니다. 정희는 아침부터 부엌에서 이것저것 준비하느라 바쁘게 움직였죠. 지훈이 좋아하는 김치찌개도 끓이고 나물도 여러 가지 무치고 생선구이까지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어머니, 도착했어요. 지훈의 목소리가 대문 너머로 들려왔어요. 정희는 앞치마를 벗으며 급히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키가 훤칠한 지훈 옆에는 단정한 차림의 여성이 서 있었죠. 첫인상부터 깔끔하고 조용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김민지라고 합니다. 민지는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어요. 목소리도 차분하고 예의 바른 모습이었습니다. 정희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요즘 젊은 여자들은 어떨지 걱정했는데 다행히 예의를 아는 아이구나 싶었거든요. 어서 와, 민지야. 집 안으로 들어와. 정희는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민지는 정희를 따라 거실로 들어서며 집안을 둘러보았어요. 깔끔하게 정리된 거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그리고 소파 한쪽에 누워있던 백구까지 차례로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평소 누가 와도 꼬리를 흔들며 반기던 백구가 민지를 보더니 갑자기 몸을 움츠렸거든요. 귀를 뒤로 젖히고 경계하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심지어 작게 으르렁거리는 소리까지 냈죠. 백구가 왜 그러지? 지훈이 의아해했어요. 평소에 이렇게 안 하는데. 걔가 좀 예민한가 보네요. 민지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말했습니다. 오히려 백구를 뚫어져라 바라보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어요. 그 모습이 웃고 있는 건지 다른 표정인지 정희는 잘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백구야, 왜 그래? 손님한테 실례잖아. 정희가 백구를 타이르자 백구는 꼬리를 다리 사이로 말고 부엌 쪽으로 숨어버렸어요. 평생 이런 모습은 처음 보는 터라 정희도 당황스러웠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어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지우는 어머니가 해준 음식을 맛있게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민지도 정희의 요리 솜씨를 칭찬하며 예의 바르게 식사했죠. 어머님, 정말 맛있어요. 지금까지 먹어본 김치찌개 중에 최고예요. 민지의 칭찬에 정희는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역시 며느리감으로는 이런 아이가 좋겠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식사 중에도 백구는 부엌 구석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평소 같으면 식탁 아래서 음식 냄새를 맡으며 얌전히 기다리고 있을 텐데
오늘은 완전히 모습을 감춰버렸습니다. 민지야, 지훈이가 이야기했듯이 신혼집 구할 때까지 여기서 지내는 거지? 정희가 물었어요. 네, 어머님. 죄송합니다. 각자 살던 집도 정리하고 신혼집도 구해야 해서 한두 달 정도 신세를 지려고 해요. 불편하시면 다른 곳을 알아볼게요. 민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가족이 될 사람들인데 편하게 지내면 돼. 정희는 너그럽게 말했죠.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가 신혼집을 마련할 때까지 잠시 머무는 것쯤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감사해요, 엄마. 민지도 저도 한두 달이면 금방 나갈 테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지훈이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지훈과 민지는 함께 정희의 집에서 생활하기 시작했어요. 정희는 이불도 새로 꺼내주고 수건이며 세면도구도 챙겨주었죠.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폐 끼쳐드리는 게 죄송해서요. 민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뭘 그래? 곧 가족이 될 사람들인데 편하게 지내야지. 정희는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백구는 민지가 있는 공간을 피해 다녔어요. 민지가 거실에 있으면 부엌으로, 민지가 부엌에 오면 마당으로 나가는 시기였습니다. 마치 민지를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는 것 같았죠. 지훈에게는 평소처럼 친근하게 다가가는데 유독 민지만 보면 경계심을 드러냈어요. 백구가 원래 낯을 많이 가리나요? 민지가 물었어요. 아니야, 평소에는 사람을 좋아하는데 오늘따라 이상하네. 정희도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어요. 조용하고 예의 바른 며느리감을 만나서 다행이라고. 지훈도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싶었습니다. 비록 백구가 좀 예민하게 굴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질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정희는 아직 몰랐습니다. 백구의 본능적인 경계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며칠이 지나면서 정희는 점점 이상한 일들을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백구의 행동이 날이 갈수록 더 이상해지고 있었거든요. 평소에는 밥그릇만 보여도 꼬리를 흔들며 달려오던 백구가 이제는 사료를 거의 먹지 않았어요. 정희가 아무리 달래고 좋은 간식을 주려고 해도 고개만 돌리고 외면했습니다. 백구야, 왜 이러는 거야? 밥 좀 먹어. 정희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백구의 털을 쓰다듬었어요. 하지만 백구는 힘없이 축 늘어져서는 구석진 곳으로만 숨어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정희 곁에서 떨어지지 않던 녀석이 이제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만 찾아다녔죠. 더 이상한 건 밤이었어요. 백구가 밤마다 문을 긁고 낑낑거리는 소리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밖에 나가고 싶어서 그러나 보다 했는데 마당에 내보내줘도 금세 다시 들어와서는 또 다른 문을 긁었습니다. 마치 어디론가 도망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지훈아, 백구가 요즘 너무 이상해. 밥도 안 먹고 밤마다 문을 긁고 난리야. 정희는 아침 식사 자리에서 지훈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러게요, 정말 이상하네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저만 보면 그랬는데. 민지가 먼저 대답했어요. 그런데 민지의 표정에는 걱정보다는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짜증이 난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동물병원에 한번 데려가 볼까요? 지훈이 제안했어요. 그래야겠어. 이렇게 계속 두고 볼 수는 없지.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백구가 아픈 게 아니라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그날 오후 정희는 백구를 데리고 마을 동물병원에 갔습니다. 수의사는 백구를 꼼꼼히 검사한 후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특별히 아픈 곳은 없어 보이는데요. 다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혹시 최근에 환경 변화가 있었나요? 며느리 될 사람이 집에 들어왔는데 정희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 그럴 수 있죠. 걔들은 새로운 사람이 오면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조금 더 지켜보시고 계속 이런 상태면 다시 오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희는 백구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단순한 적응 문제일까요? 하지만 백구의 행동은 단순한 낯가림과는 달라 보였어요. 마치 무언가를 무서워하는 것 같았거든요. 집에 도착하자 민지가 현관에서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어요? 별다른 이상은 없대. 스트레스 때문일 거라고 하네. 정희가 대답했습니다. 그때 백구가 민지를 보더니 갑자기 몸을 떨기 시작했어요. 꼬리는 다리 사이로 바짝 말리고 귀는 뒤로 완전히 젖혀진 채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마치 민지를 보는 게 무서워서 견딜 수 없다는 듯이 말이죠. 얘 원래 이렇게 예민해요? 민지가 물었어요. 그런데 민지의 목소리에는 묘한 차가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구를 바라보는 눈빛도 예전과는 달랐어요. 마치 백구를 노려보고 있는 것 같았죠. 아니야, 평소에는 정말 순한 애인데. 정희는 당황했어요. 백구가 이렇게까지 극심한 반응을 보이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날 밤 정희는 잠들기 전에 백구를 불러봤어요. 백구야, 이리 와. 엄마 옆에서 자자. 하지만 백구는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정희만 바라볼 뿐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침대 위로 올라와 정희 발치에서 동그랗게 몸을 말고 잠들었을 텐데 말이죠. 새벽 2시쯤이었을까요? 정희는 이상한 소리에 깼어요. 백구가 또 문을 긁는 소리인가 했는데 뭔가 달랐습니다. 더 간절하고 절망적인 소리였어요. 마치 도움을 요청하는 것 같기도 하고 무언가로부터 도망치려고 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일어나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어요. 백구의 울음소리는 거실 쪽에서 들려왔습니다. 살금살금 거실로 가보니 백구가 소파 아래에 몸을 숨기고 떨고 있었어요. 정희가 다가가려고 하자 백구는 더 깊숙이 소파 아래로 파고들었습니다. 백구야, 왜 그래? 무서워하지 마. 정희는 부드럽게 속삭이며 백구를 달랬어요. 하지만 백구의 떨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백구를 위협하고 있는 것 같았죠. 그때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민지가 화장실에 다녀오는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민지의 발걸음이 거실 앞에서 잠시 멈췄어요. 정희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민지가 자신과 백구를 보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잠시 후 민지의 발걸음이 다시 들리며 방으로 들어가는 소리가 났어요. 그제서야 백구의 떨림이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이 모든 상황이 우연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민지가 나타나면 백구가 더 무서워하고 민지가 사라지면 조금씩 진정되는 이 패턴이 과연 우연일까요? 다음 날 아침 정희는 지훈에게 밤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지훈아, 백구가 밤마다 너무 힘들어해. 뭔가 무서워하는 것 같아. 엄마, 그냥 새로운 환경 때문이겠죠.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지훈은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정희의 마음속에는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환경 변화 때문이라기에는 백구의 반응이 너무 극단적이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민지를 바라보는 백구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공포가 너무나 생생했어요. 며칠을 더 고민한 끝에 정희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밤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마을에 있는 전자제품 가게에 가서 작은 감시 카메라를 하나 샀습니다. 설치도 어렵지 않고 휴대폰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제품이었죠. 민지야, 요즘 백구가 밤마다 이상하게 굴어서 감시 카메라 하나 달아보려고 해. 정희는 저녁 식사 후에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민지는 잠시 수저를 든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정희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그런 것까지 해야 해요? 목소리에는 살짝 당황한 기색이 섞여 있었죠. 응, 백구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서. 혹시 밤에 뭔가 무서워할 만한 일이 있나 싶어서 말이야. 정희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아, 그러시겠네요. 민지는 별다른 반응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놓치지 않았어요. 민지의 표정에 스쳐 지나간 미묘한 변화를 말이죠. 마치 뭔가 불편하다는 듯한 아니면 경계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거실 구석에 작은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백구가 주로 머무는 곳이 잘 보이는 위치였습니다. 이제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조금은 마음이 놓였죠. 마치 백구가 민지에게서 인간이 느낄 수 없는 무언가 위험한 기운을 감지하고 있는 것 같다는 불안한 마음도 이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정희는 설치해둔 감시 카메라의 영상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백구가 여전히 밤마다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휴대폰 앱을 열어 지난 밤 영상을 돌려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별다른 일이 없어 보였습니다. 백구가 소파 근처에서 웅크리고 있고 가끔 고개를 들어 주위를 살피는 정도였죠. 오전 10시부터 시작해서 밤 12시까지는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지훈과 민지가 텔레비전을 보고 정희가 설거지를 하고 백구가 구석에서 눈치를 보는 모습들이 화면에 담겨 있었습니다. 정희는 빨리 감기로 영상을 넘기며 밤 시간대로 건너뛰었어요. 새벽 1시쯤에도 별다른 변화는 없었습니다. 백구가 소파 아래에서 웅크리고 있을 뿐이었죠. 정희는 혹시 카메라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건 아닌지 의심스러웠어요. 그런데 새벽 2시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화면에 민지가 나타났어요. 민지는 잠옷 차림으로 거실로 내려와서는 백구가 있는 곳으로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정희는 민지가 백구를 달래주려는 건가 싶어서 안심하며 영상을 계속 봤어요. 평소 밤에 백구가 불안해하니까 민지가 나름대로 신경 써주는 건가 보다 했거든요. 하지만 다음 순간 정희의 온몸에 소름이 돋기 시작했습니다. 카메라에는 영상뿐만 아니라 소리도 함께 녹음되고 있었는데 민지가 백구 앞에 쪼그려 앉더니 낮고 메마른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평소 민지의 부드럽고 예의 바른 목소리와는 전혀 다른 차갑고 위협적인 목소리였습니다. 조용히 해. 안 그러면 죽는 거야. 민지의 입에서 나온 말에 정희는 휴대폰을 들고 있던 손이 떨렸어요. 민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듯이 자연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마치 카메라의 소리까지 녹음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았어요. 내가 경고했지? 시끄럽게 굴면 너도 그렇게 될 거야. 민지의 목소리는 점점 더 위협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마치 백구가 무언가 잘못을 저질렀다는 듯이 다그치는 어조였어요. 백구는 민지 앞에서 온몸을 떨며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꼬리는 다리 사이로 바짝 말려 있고 귀는 뒤로 완전히 젖혀진 채 공포에 질린 모습이었어요. 마치 민지가 실제로 무언가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더 소름 끼치는 일이 벌어졌어요. 민지가 백구에게서 시선을 돌려 벽을 향해 중얼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거기에 누군가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 사람, 아직 여기 있어.
날 지켜보고 있잖아. 민지의 목소리는 점점 더 이상해졌습니다. 혼잣말을 하는 것 같으면서도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것 같기도 했어요. 다들 내가 그 사람 죽였다고 했는데 난 안 그랬다고 했잖아. 근데 왜 아직도 내 머릿속에 있는 거야? 정희는 화면을 보는 내내 손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 자신과 함께 사는 이 여자는 도대체 누구인 걸까요? 그리고 민지가 말하는 그 사람은 누구이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민지의 말 속에는 분명히 누군가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 있었어요. 민지는 계속해서 벽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왜 자꾸 나타나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 사람이 먼저 그랬잖아. 나한테 그런 짓을 하려고 했잖아. 민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공포가 뒤섞여 있었어요. 마치 과거의 어떤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내가 죽었으니까 이제 나 좀 가만히 놔둬. 내가 뭘 잘못했다고 자꾸 따라다니는 거야. 민지는 빈 공간을 향해 계속 말했습니다. 지훈이는 좋은 사람이야. 너처럼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제발 나타나지 마. 정희는 소리를 높일까봐 볼륨을 낮춰가며 영상을 봤어요. 민지의 말들이 점점 더 구체적으로 변해가고 있었거든요. 분명히 과거에 누군가와 사이에 무언가 끔찍한 일이 있었고 그 사람이 죽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백구는 민지의 이런 모습을 보며 더욱 심하게 떨었어요. 개의 본능으로 민지에게서 위험한 기운을 감지하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민지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과거에 무언가 끔찍한 일을 겪었거나 저질렀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너도 알고 있지? 그 사람이 여기 있다는 걸. 그래서 그렇게 무서워하는 거야. 민지가 다시 백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용히 해야 해. 다른 사람들이 알면 안 되거든. 특히 지훈이는 절대 모르게 해야 해. 민지는 백구의 털을 쓰다듬는 척하면서 더욱 위협적으로 속삭였어요. 지훈이한테 말하면 안 돼. 알겠지? 만약에 지훈이가 알게 되면 지훈이도 그 사람처럼 될 수밖에 없어. 난 그런 일이 또 일어나는 걸 원하지 않거든. 정희는 영상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민지가 과거에 누군가를 죽였다는 건지 아니면 그냥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민지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며 무언가 위험한 비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훈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암시까지 들어 있었어요. 영상을 다시 재생해 보니 민지는 몇 분 더 그 자리에 앉아 있다가 조용히 일어났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백구에게 한마디 더 했습니다. 기억해. 조용히 하지 않으면 너도 그 사람처럼 될 거야. 그리고 지훈이도. 그 말을 남기고 민지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어요. 백구는 민지가 사라지고 나서야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온몸을 떨며 구석으로 숨어들었어요. 마치 민지가 언제 다시 나타날지 모른다는 듯이 말이죠. 정희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영상을 지훈에게 보여줘야 할까요? 하지만 지훈이 믿어줄까요? 민지는 평소에 워낙 조용하고 예의 바른 모습만 보여줬기 때문에 지훈이 이런 이야기를 쉽게 받아들일 것 같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정희 자신도 혼란스러웠습니다. 민지가 정말로 누군가를 죽인 건지 아니면 정신적인 문제로 인한 망상인지 확실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민지는 위험한 사람이고 백구는 그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무서운 건 민지가 지훈에 대해서도 위협적인 말을 했다는 거예요. 만약 정말로 민지가 과거에 누군가를 해쳤다면
지훈도 똑같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정희는 결심했어요. 일단은 더 지켜보면서 증거를 모아야겠다고. 그리고 만약 정말로 위험한 상황이라면 반드시 지훈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이죠. 하지만 지금 당장은 민지에게 들키지 않도록 조심해야 했습니다. 만약 민지가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리고 카메라의 소리까지 녹음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거든요. 그날 아침 정희는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 식사를 준비했어요. 하지만 민지를 바라보는 시선은 예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하고 예의 바른 며느리감이지만 그 안에는 감춰진 어둠이 있다는 것을 이제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어둠이 자신의 소중한 아들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에 정희의 마음은 무거워져만 갔습니다. 정희는 며칠 동안 감시 카메라 영상을 확인하며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첫 번째 영상을 본 후에도 민지의 기이한 행동은 계속되었거든요. 이틀 후 밤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어요. 민지가 새벽에 나타나서 백구에게 조용히 안 하면 정말 죽는다며 위협하고 벽을 향해 왜 자꾸 따라다니냐. 그 사람은 이미 죽었잖아 라고 중얼거리는 모습이 또다시 카메라에 찍혔습니다. 셋째 날 밤에는 더욱 심각했어요. 민지가 백구를 보며 지훈이도 그 사람처럼 될 수 있어. 내가 원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을 수도 있다고라고 말하는 장면까지 녹화되었거든요. 정희는 이제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며칠의 고민 끝에 정희는 용기를 내어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훈아, 시간 있을 때 엄마한테 좀 와줄래?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무슨 일이세요, 엄마? 급한 거예요? 지훈의 목소리가 걱정스럽게 들렸어요. 급하다기보다는 민지에 대한 이야기야. 꼭 봐야 할 게 있어. 정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지훈이 퇴근 후 집에 돌아왔어요. 민지는 마침 마트에 장을 보러 나간 상태였습니다. 정희는 이때다 싶어서 지훈을 불러앉히고 휴대폰을 꺼냈어요. 지훈아, 엄마가 보여줄 영상이 있어. 충격적일 수도 있으니까 마음의 준비를 해. 정희는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뭔 소리예요? 무슨 영상이길래 그래요? 지훈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정희는 첫 번째 감시 카메라 영상을 재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지훈도 별것 아니라는 듯 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민지가 나타나서 백구에게 위협적인 말을 하기 시작하자 지훈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조용히 해. 안 그러면 죽는 거야. 화면 속 민지의 목소리가 들려오자 지훈은 휴대폰을 더 가까이 가져다 봤어요. 내가 경고했지? 시끄럽게 굴면 너도 그렇게 될 거야. 이게 정말 민지예요?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평소 자신이 알고 있던 민지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영상이 계속 진행되면서 민지가 벽을 향해 중얼거리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 사람, 아직 여기 있어. 날 지켜보고 있잖아. 다들 내가 그 사람 죽였다고 했는데. 지훈은 완전히 충격에 빠진 모습이었어요. 엄마, 이게 정말이에요? 언제 찍힌 거예요? 며칠 전 밤이야. 백구가 이상하게 굴어서 카메라를 설치했거든. 정희는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지훈아, 민지가 누군가를 죽였다고 하는데. 하지만 지훈의 반응은 정희가 예상했던 것과 달랐어요. 처음에 충격이 지나가자 지훈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민지가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요. 직장 옮기는 것도 그렇고 결혼 준비하는 것도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지훈아, 이게 단순한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해? 정희는 답답한 마음으로 물었어요. 그럼 뭐 어떻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민지가 정말 사람을 죽였다는 소리예요? 지우는 피곤한 듯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민지는 파리 한 마리도 못 죽이는 애예요. 제가 더 잘 알잖아요. 정희는 두 번째 영상을 보여주려고 했지만 지훈이 계속 민지를 두둔하는 모습을 보며 망설여졌어요. 괜히 더 보여줬다가 지훈이 민지에게 이 사실을 말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훈아, 다시 잘 들어봐. 민지가 뭐라고 하는지 말이야. 정희는 첫 번째 영상을 다시 틀어보며 말했어요. 영상에서 민지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어요. 지훈이는 좋은 사람이야. 너처럼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제발 나타나지 마. 지훈은 이 부분을 들으며 조금 놀란 듯 했지만 여전히 확신에 찬 모습이었어요. 엄마, 민지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냥 스트레스 때문에 이상한 꿈을 꾸거나 그런 거 아닐까요? 지훈아. 정희는 조금 답답해하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게 꿈이야? 백구 보라고.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말이야. 엄마도 알잖아요. 백구가 원래 예민한 애라는 거. 새로운 사람이 와서 그런 거예요. 지훈은 계속 민지를 두둔했어요. 정희는 지훈이 자신의 말을 믿지 않는 것에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세 번의 영상까지 찍어뒀는데 첫 번째 영상만 봐도 이렇게 반응하니 나머지는 보여줄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괜히 더 보여줬다가 지훈이 민지에게 티를 낼까봐 걱정되었거든요. 엄마, 민지 힘들어 보여요. 결혼 준비하느라 스트레스 받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힘들어하고 있어요. 지훈은 오히려 민지를 걱정하는 말만 했어요. 그냥 조금만 더 이해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정희는 한숨을 쉬었어요. 지훈이 이렇게까지 민지 편을 들 줄은 몰랐거든요. 지훈아, 엄마는 내가 걱정되어서 하는 말이야. 민지가 위험할 수도 있어. 위험하다니요? 민지가 뭘 어떻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지훈은 짜증스러운 듯 반문했어요. 엄마,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지가 장을 보고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재빨리 휴대폰을 치우고 지훈에게 눈짓으로 조용히 하라고 신호를 보냈어요. 지훈 씨, 들어와 계셨네요. 어서 오세요. 민지가 거실로 들어오며 밝게 인사했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예의 바른 모습이었습니다. 응, 민지야. 장 보느라 고생했어. 지훈은 민지에게 다가가서 장바구니를 받아주었어요. 정희는 민지를 바라보며 묘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민지는 정말로 조용하고 착한 며느리감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정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이 여자가 어떤 모습으로 변하는지 말이죠. 어머님, 오늘 저녁은 제가 만들어 볼까요? 마트에서 좋은 재료들을 샀거든요. 민지는 정희에게 다정하게 말했어요. 고마워, 민지야. 하지만 괜찮아. 내가 할게. 정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일어났어요. 민지는 정희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어머님, 저 이상하게 보이세요? 그리고 웃었습니다. 순간 정희는 그 눈빛에서 알 수 없는 공포를 느꼈어요. 마치 민지가 무언가를 눈치챈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무슨 소리야? 왜 그런 말을 해? 정희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하려고 노력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요즘 제가 적응하느라 힘들어해서 혹시 불편하게 해드린 건 아닌가 해서요. 민지는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정희는 느꼈습니다. 민지의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무언가를 말이죠. 마치 민지가 정희와 지훈의 대화를 엿듣기라도 한 듯한 분위기였어요. 그날부터 정희는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민지가 혹시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챈 건 아닌지 걱정되었거든요.
그리고 지훈이 자신의 경고를 무시한 것도 마음에 걸렸어요. 만약 정말로 민지가 위험한 사람이라면 지훈이 가장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었으니까요. 정희는 지훈이 자신의 경고를 무시한 후로 며칠 동안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들이 믿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혹시라도 민지가 정말 위험한 사람이라면 지훈의 안전이 걱정되었거든요. 그래서 정희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정희는 결심을 굳혔어요. 민지의 과거를 직접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시 카메라 영상에서 민지가 말했던 내용들이 사실인지, 정말로 누군가를 해친 적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정희는 민지가 혼자 있을 때를 기다렸어요. 지훈이 출근하고 민지가 낮잠을 자는 시간에 조심스럽게 민지의 물건들을 살펴봤습니다. 가방 속에서 신분증을 찾아 주소지를 확인했어요. 예전에 살던 곳의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정희는 그 주소지 근처에 있는 주민센터를 찾아갔어요. 마음이 두근거렸지만 지훈을 위해서라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민센터에 도착해서 조심스럽게 직원에게 물어봤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이 주소에 살았던 김민지라는 분에 대해 아시는 게 있나요? 정희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직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 그분 말씀이세요? 혹시 무슨 일로 찾으시는 거예요? 제 아들이 결혼할 예정인데 그분이 며느리가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좀 이상한 점들이 있어서 정희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직원은 주위를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저희도 그분에 대해서는 좀 특별한 기억이 있어요. 예전에 여기서 어떤 남자분과 같이 살았거든요. 근데 그 남자분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정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사라졌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연락도 안 되고 집에도 안 계시고 주변 사람들이 신고해서 경찰도 왔었어요. 근데 결국 못 찾았대요. 직원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다른 직원이 다가와서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어요. 그때 소문이 많았어요. 김민지 씨가 정신병원에 다닌 적이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요즘은 개인정보 때문에 기록을 확인하기 어렵지만 이상한 일들이 많았던 건 사실이에요. 정희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어요. 감시 카메라에서 들었던 민지의 말들이 사실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남자분은 정말 못 찾으셨나요? 네, 아직도 실종 상태예요. 가족들이 가끔 와서 소식을 묻곤 하는데 별다른 진전이 없어요. 첫 번째 직원이 안타깝게 말했습니다. 정신병원 이력은 확실한 건가요? 정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당시에 그런 소문들이 있었어요. 이웃분들이 김민지 씨가 혼자서 누군가와 대화하는 모습을 자주 봤다고 하더라고요. 마치 보이지 않는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 같았다면서요. 정희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걸 느꼈습니다. 민지가 밤마다 벽을 향해 중얼거리던 모습, 누군가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던 것들이 모두 연결되고 있었어요. 민지는 정신병력을 숨기고 있었고 실종 사건에 연루되었을 가능성까지 있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그 실종된 남자분이 어떤 분이었는지 아세요? 정희는 마지막으로 물어봤어요. 젊은 분이었어요. 착하고 조용한 사람이었는데 김민지 씨와 사귀기 시작한 후에 조금씩 이상해지더라고요. 주변 사람들한테 민지 씨가 무서워진다는 말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정희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지금 지훈이 처한 상황과 너무나 비슷했거든요. 민지와 사귀고 있는 남자가 위험을 느끼기 시작하고 결국 사라져버린다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도움이 되었어요. 정희는 직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주민센터를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희의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이제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민지는 과거에 누군가를 해쳤을 가능성이 높고 정신적인 문제도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지금 지훈이 똑같은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도 분명해 보였습니다. 정희는 돌아오자마자 휴대폰을 꺼내서 오늘 들은 이야기들과 감시카메라 영상들을 정리해서 지훈에게 긴 메시지를 보냈어요. 지훈아, 이건 그냥 기분 탓이 아니야. 엄마 말 좀 믿어줘. 민지에게 문제가 있어.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정희는 백구가 걱정되어 친한 이웃집에 맡기기로 결심했어요. 혹시라도 민지가 백구에게 실제로 해를 가할까봐 무서웠거든요. 이모, 백구 좀 며칠 맡아주실 수 있을까요? 집에 좀 복잡한 일이 있어서. 정희는 이웃집 아주머니에게 부탁했어요. 그럼요, 언제든지 맡겨주세요. 백구 워낙 착한 아이잖아요. 이웃집 아주머니는 흔쾌히 승낙해줬어요. 백구를 맡기고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잠시 안도감을 느꼈어요. 적어도 백구만큼은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지훈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지가 물어봤어요. 어머님, 백구는 어디 갔어요? 병원에 좀 데려갔어. 요즘 아픈 것 같아서. 정희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했어요. 민지는 잠시 정희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시구나. 빨리 나았으면 좋겠네요. 하지만 정희는 민지의 눈빛에서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마치 백구가 없어진 것을 오히려 반기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날 밤 민지는 정희에게 다가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어머님은 내 편이죠? 그래야 돼요. 그래야 아무 일도 안 생기거든요. 정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단단히 각오를 다졌어요.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지훈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야 할 때였어요. 그날 밤 민지의 위협적인 말을 들은 후 정희는 한숨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내 편이어야 한다는 민지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마치 정희가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것을 눈치챈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정희는 지훈에게서 답장이 왔는지 확인해 봤어요. 하지만 지훈은 여전히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민지는 괜찮은 사람이에요라는 식의 답변만 보내왔습니다. 주민센터에서 들은 이야기들까지 자세히 적어서 보냈는데도 지훈은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정희는 답답한 마음에 다시 한번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훈아, 엄마가 어제 보낸 메시지 봤지? 민지가 예전에 살던 곳에서 남자가 실종됐다는 이야기 말이야. 엄마, 그런 소문 같은 걸로 사람을 의심하면 안 되죠. 실종 사건이 민지 때문이라는 증거도 없잖아요. 지훈은 여전히 민지를 두둔했어요. 지훈아, 그럼 감시카메라 영상은 뭐라고 설명할 거야? 민지가 누군가를 죽였다고 하는 말들은? 정희는 답답함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건 스트레스 때문에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겠죠. 민지가 요즘 힘들어해요. 엄마도 좀 이해해 주세요. 지훈은 끝까지 민지 편이었습니다. 정희는 더 이상 지훈을 설득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대신 스스로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민지가 외출한 틈을 타서 민지의 방을 조심스럽게 살펴보기로 했어요. 오후에 민지가 병원에 간다며 나간 후 정희는 민지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지훈을 위해서라면 해야 할 일이었어요. 옷장과 서랍을 조심스럽게 뒤져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것을 찾을 수 없었어요. 평범한 옷가지들과 화장품들만 있을 뿐이었죠.
하지만 침대 밑에서 작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여러 가지 이상한 물건들이 들어 있었어요. 먼저 눈에 띈 것은 낡은 일기장이었습니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쳐봤어요. 민지의 글씨로 적힌 내용들이 점점 더 이상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성훈이가 날 의심하기 시작했다. 자꾸 이상한 질문을 한다. 내가 뭘 했는지 알고 있는 건 아닐까? 한 페이지에 적힌 내용이었어요. 정희는 성훈이라는 이름에 주목했습니다. 아마 주민센터에서 들었던 실종된 남자의 이름인 것 같았어요. 일기를 더 넘겨보니 내용이 점점 더 무서워졌습니다. 성훈이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다. 그럴 수는 없어. 내가 그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고 했잖아.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다. 성훈이도 날 버리려고 한다. 정희의 손이 떨렸어요. 일기 내용으로 봐서는 민지가 과거에 정말로 누군가를 해쳤을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성훈이를 조용히 시켜야겠다. 다른 방법이 없다.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말이다. 마지막 부분에 적힌 글이었어요. 일기장을 덮고 상자를 더 뒤져보니 다른 물건들도 나왔어요. 남자용 시계 하나 그리고 약병 몇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약병의 라벨을 보니 수면제와 정신과 약물들이었어요. 용량도 상당히 강한 것들이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작은 사진들이었어요. 여러 남자들의 사진이 있었는데 모두 얼굴에 빨간 펜으로 X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성훈이라고 뒷면에 적혀 있었어요. 정희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사진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설마 민지가 여러 남자들을 해쳤다는 뜻일까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지가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급하게 물건들을 원래 자리에 정리하고 상자를 침대 밑에 다시 넣었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님, 집에 계세요? 민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응, 여기 있어. 정희는 최대한 평상시와 같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민지가 거실로 나왔을 때 정희는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어요. 방금 전 본 것들이 계속 머릿속에 떠올랐거든요. 병원은 어땠어? 정희가 물었어요. 괜찮았어요. 별일 없다고 하네요. 민지는 평소와 다름없이 대답했어요. 하지만 정희는 이제 민지를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하고 착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끔찍한 비밀들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날 저녁 식사 시간에 지훈이 집에 왔어요. 정희는 지훈에게 오늘 발견한 것들을 말하고 싶었지만 민지가 바로 옆에 있어서 할 수 없었습니다. 지훈 씨, 오늘 회사는 어떠셨어요? 민지가 다정하게 물었어요. 그냥 평상시와 비슷했어. 민지는 병원 다녀왔다며? 지훈이 대답했습니다. 네, 정기 검진이었어요. 다행히 건강하다고 하네요. 민지는 웃으며 말했어요. 정희는 그 웃음이 가짜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민지의 모든 행동이 연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사람들을 속여왔을 거예요. 식사 후 지훈이 샤워를 하러 들어간 사이 민지가 정희에게 다가왔어요. 어머님, 혹시 제 방에 들어가신 적 있으세요? 민지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해 있었어요. 정희는 깜짝 놀랐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왜 그런 소리를 해? 내 방에 왜 들어가겠어? 아니에요, 그냥. 뭔가 정리해둔 것들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아서요. 민지는 정희를 뚫어져라 바라봤어요. 민지야, 엄마가 내 방에 함부로 들어갈 리 없잖아. 착각이겠지. 정희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민지는 잠시 정희를 바라보더니 다시 웃었어요.
그렇겠죠. 제가 너무 예민했나 봐요. 하지만 정희는 알 수 있었어요. 민지가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더욱 조심해야 할 때였습니다. 민지에게 들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거든요. 그날 밤 정희는 잠들기 전에 방문을 단단히 잠갔어요. 그리고 휴대폰을 베개 밑에 숨겨두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말이죠. 민지가 정말로 위험한 사람이라면 이제 정혜 자신도 안전하지 않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이후로 정희는 민지의 시선을 더욱 조심스럽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민지가 자신의 방에 들어간 것을 눈치챘다는 것이 분명했고, 이제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어요. 정희는 지훈에게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생각에 다시 한번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지훈아, 정말 급한 일이야. 엄마가 민지 방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어. 정희는 지훈이 회사에 있는 시간을 노려서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또 그 이야기예요? 민지 방에 들어가신 거예요? 지훈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들어봐. 민지가 쓴 일기를 봤는데 성훈이라는 남자 이야기가 나와. 그 남자를 조용히 시켜야 한다고 적혀 있었어. 정희는 급하게 말했어요. 엄마, 그건 사생활 침해예요. 일기를 몰래 본다는 게 말이 돼요? 지우는 오히려 정희를 비난했어요. 정희는 답답함을 느끼며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뿐만 아니야. 남자들 사진도 있었는데 모두 얼굴에 X 표시가 되어 있었어. 그리고 수면제며 정신과 약물들도. 엄마, 그만해요. 지훈이 큰 소리로 말을 끊었어요. 민지가 정신과 약을 먹는다고 해서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그건 병이라고요, 병. 지훈아, 엄마 말 좀 들어봐.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야. 정희의 목소리도 높아졌어요. 엄마가 심각한 거예요. 민지한테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요. 저는 이제 이런 이야기 듣기 싫어요. 지훈이 화를 내며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정희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훈은 끝까지 민지를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희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생명이 위험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날 오후 정희는 다시 한번 확실한 증거를 모으기로 결심했어요. 지훈이 직접 눈으로 보고도 부인할 수 없을 만한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감시 카메라 영상들과 민지의 방에서 찍은 사진들, 그리고 주민센터에서 들은 이야기까지 모든 것을 정리해서 이메일로 지훈에게 보냈어요. 이메일 제목을 지훈아, 정말 마지막이야. 꼭 봐줘라고 적고 본문에는 지금까지 발견한 모든 증거들을 자세히 적었습니다. 감시카메라 영상 파일도 첨부하고 민지 방에서 몰래 찍은 일기장과 사진들도 함께 보냈어요. 한편 정희는 백구가 걱정되어서 이웃집에 안부를 물어봤어요. 백구는 어때요? 잘 지내고 있나요? 걱정 마세요. 여기서 잘 먹고 잘 자고 있어요. 그런데 가끔 집 쪽을 보며 낑낑거리긴 하더라고요. 집이 그리운 모양이에요. 이웃집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조금만 더 맡아주세요. 집 상황이 정리되면 바로 데려갈게요. 정희는 부탁했어요. 그날 저녁 지훈이 퇴근해서 집에 돌아왔어요. 하지만 평소보다 훨씬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얼굴도 심각해 보였어요. 지훈아, 늦었네. 저녁 먹었어? 정희가 물었어요. 엄마, 이메일 봤어요. 지훈이 조용히 말했어요. 정말 이런 일들이 다 사실이에요? 정희는 지훈이 드디어 심각성을 깨달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래, 다 사실이야. 엄마가 왜 거짓말을 하겠어? 민지는 어디 있어요? 지훈이 주위를 둘러보며 물었어요. 샤워하고 있어. 지훈아, 이제 믿어줄 거지? 정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이메일에 첨부된 영상들을 봤어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일기장 사진도 봤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민지를 그냥 둘 수는 없잖아. 정희가 물었어요. 일단 민지와 대화를 해봐야겠어요.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하든지. 지훈이 말하다가 멈췄어요. 그때 샤워실에서 나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지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지훈과 정희는 재빨리 대화를 멈추고 자연스러운 척했어요. 지훈 씨, 언제 오셨어요? 못 들었네요. 민지가 머리를 수건으로 닦으며 나왔어요. 조금 전에 왔어. 오늘 회사 일이 좀 많아서 늦었어. 지훈이 대답했어요. 하지만 민지는 뭔가 이상함을 느낀 듯 했어요. 둘이 무슨 이야기하고 계셨어요? 분위기가 좀 이상한데. 별 이야기 안 했어. 그냥 저녁 먹었냐고 물어본 거야. 정희가 말했어요. 민지는 지훈과 정희를 번갈아 바라보더니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요? 제가 들어오니까 갑자기 조용해진 것 같은데. 무슨 소리야? 착각이야. 지훈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러나 민지의 표정은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혹시 저에 대한 이야기였나요? 순간 정희와 지훈은 말문이 막혔어요. 민지의 눈빛이 평소와 달라져 있었거든요. 마치 뭔가를 확신하고 있는 듯한 차가운 눈빛이었어요. 민지야,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정희가 애써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민지는 더 이상 속지 않겠다는 듯이 말했어요. 어머님이 제 방에 들어가신 거 맞죠? 그리고 제 물건들을 뒤지셨죠? 정희는 부인하려고 했지만 민지가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지훈 씨도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뭘 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훈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민지야, 진정해. 우리가 이야기해보자. 이야기요? 민지가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은 전혀 웃음 같지 않았어요. 뭘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제가 미쳤다는 이야기요? 아니면 사람을 죽였다는 이야기요? 정희와 지우는 완전히 긴장했어요. 민지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게 분명했거든요. 민지는 천천히 말했어요. 성훈이도 저를 의심했어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죠. 하지만 결국은 민지가 말을 멈추고 지훈을 바라봤어요. 민지야, 너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훈 씨도 날 버릴 거예요? 다른 사람들처럼요? 민지의 목소리가 점점 이상해져 갔어요. 그때 정희는 급하게 휴대폰을 꺼내려고 했어요. 하지만 민지가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누구한테 전화하시려는 거예요? 민지가 차갑게 물었어요. 순간 정희는 깨달았어요. 이제 정말로 위험한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민지는 더 이상 숨길 것이 없다고 판단한 것 같았어요. 민지야, 진정하자. 우리가 도와줄게. 지훈이 민지에게 다가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민지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또 날 버릴 거지? 다들 똑같아. 내가 죽인 거 아니야. 그 사람이 먼저. 그 순간 현관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정희가 미리 경찰에 신고를 해둔 것이었습니다. 경찰과 구급대가 도착한 것 같았어요. 민지는 사이렌 소리를 듣더니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었어요. 안 돼. 또 날 데려갈 거야. 하며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경찰과 구급대원들이 집 안으로 들어왔을 때 민지는 거실 한가운데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죽인 게 아니라고 했잖아. 그 사람이 먼저 그랬다고. 민지는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며 울고 있었어요. 지우는 충격에 빠진 채 멍하니 서 있었고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경찰관에게 지금까지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저희가 발견한 증거들이 여기 있어요.
정희는 휴대폰의 감시카메라 영상과 민지 방에서 찍은 사진들을 경찰관에게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전 거주지에서도 남자분이 실종되는 일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경찰관은 영상을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단 안전을 위해 병원으로 이송하겠습니다.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이 필요해 보이네요. 구급대원들이 민지를 진정시키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민지는 계속해서 그 사람이 여기 있어. 날 따라다녀. 하며 허공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누군가와 싸우고 있는 것 같았죠. 민지야, 진정해. 아무도 너를 해치지 않아. 지훈이 다가가려고 했지만 민지는 지훈을 보더니 더욱 심하게 울부짖었어요. 지훈 씨도 날 버릴 거죠? 성훈이처럼. 하지만 난 정말 안 죽였어요. 그 사람이 나를 해치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요. 민지의 말에 지훈은 더욱 충격을 받은 듯 했어요. 구급대원이 민지에게 진정제를 투여하자 점차 민지의 흥분 상태가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중얼거리는 소리는 멈추지 않았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지훈 씨, 괜찮으세요? 경찰관이 지훈에게 물었어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다행히 아무 일 없었어요. 하지만 정말 충격적이네요. 제가 전혀 몰랐던 면이 있었다니. 정희는 지훈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지훈아, 내 잘못이 아니야.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이야. 엄마, 죄송해요. 엄마 말을 안 믿고 계속 민지 편만 들었어요. 지훈은 고개를 숙이며 후회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만약 엄마가 미리 대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지. 민지가 구급차에 실려나가면서 정희와 지훈은 잠시 조용해졌어요. 집안은 갑자기 평온해졌지만 둘 다 아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경찰관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일단 병원에서 정신감정을 받게 하고 과거 실종 사건과의 연관성도 조사해 보겠습니다. 혹시 더 필요한 증거나 증언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며칠 후 정희는 이웃집에서 백구를 데려왔어요. 백구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구석구석을 냄새 맡으며 돌아다녔습니다. 마치 민지의 흔적이 완전히 사라졌는지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우리 백구, 이제 괜찮아. 많이 무서웠지. 정희는 백구를 품에 안으며 쓰다듬었어요. 백구는 정희의 품에서 안도하듯 몸을 맡겼습니다. 지우는 며칠 동안 자책하며 지냈어요. 엄마,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사랑에 눈이 멀어서 판단력을 잃었던 것 같아요. 지훈아, 그럴 수 있어. 사람을 믿고 싶어 하는 마음은 나쁜 게 아니야. 정희는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위로했어요. 다만 이번 일로 사람을 볼 때 더 신중해져야 한다는 걸 배웠으면 해. 병원에서 소식이 전해왔어요. 민지는 정신과 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의사는 민지가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과거의 트라우마와 망상으로 인해 현실과 환상을 구분하지 못하는 상태였다고 설명했어요. 과거 실종 사건도 조사 중인데 민지 씨의 진술과 정황상 사고사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진실은 더 조사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찰관이 전화로 알려줬어요. 한 달이 지난 후 정희는 조용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지훈도 점차 충격에서 회복되어 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 일을 통해 둘 다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눈을 제대로 뜨고 살아야겠어요. 지훈이 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말했어요. 그래,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우리가 뼈저리게 느꼈잖아. 정희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백구는 이제 예전처럼 활발하게 뛰어다니며 꼬리를 흔들고 있었어요. 마치 모든 위험이 사라졌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창문 너머로 보이는 평온한 마을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안심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말이죠. 조금만 더 외면했더라면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저 착하고 조용한 며느리라 믿었지만 그 속에는 감춰진 진실이 있었구나. 정희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가족이란 말은 따뜻하지만 때로는 날카로운 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이번 일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서로를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심할 때는 의심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교훈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정희는 매일 감시 카메라를 한 번씩 들여다봤습니다. 더 이상 백구가 무서워하는 일은 없었지만 정희는 계속 확인하는 습관을 유지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난 이제 두 눈 똑바로 뜨고 볼 거야. 백구도 정희 곁에서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어요. 이제야 정말로 평화로운 밤이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이번 일을 통해 사람을 판단할 때 외모나 첫인상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때로는 불편한 진실과도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신중하고 지혜롭게 살아가리라 다짐하며 정희는 평온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마음에 남는 장면이 있었다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무료입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